진짜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 제가 동아리 하는데 그 동아리에서 쓰는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동아리 명의 우측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연세드론닷컴을 치시면 저희 동아리 사이트도 볼 수 있어서 궁금하시면은 구경하셔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쉬운 내용 위주로 구성을 했고, 드론이 뭔지 일단 정의랑 종류를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쿼드콥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이제 다이나믹 모델 기본 제어 어떤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는 것에서 그래도 확인을 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틀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그냥 중간에 끼어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드론은 그 무인 항공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UAV를 뜻합니다. 보통 이제 왼쪽에 보이는 회전익 이제 이미지를 보통 이제 드론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보이는 지금 팀장님 지금 그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네. 이거 그러면은 지금은 넘어가면- 넘어갔어요. 네, 지금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네. 딜레이가 있나? 어쨌든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드론은 이제 무인 항공기고 UAV를 말한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통 우리가 드론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세 가지 모두가 이제 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건 이제 고정익, 그 날개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형태고, 보통 우리가 비행기에서 많이 보는 형태지만 이제 사람이 안 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날개가 직접 회전하면서 추력을 내기 때문에 회전익이라고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좀 혼합된 형태인데 수직으로 이제 헬리콥터처럼 이륙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날개와 전면에 있는 모터를 이용해서 수평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VTOL이라고 불리는 비행체입니다. 꼭 이렇게 생긴 그림이 아니어도 그 회전익처럼 생긴 이 부분이 이륙 후에는 이제 같이 회전을 해서 전면 방향으로 바뀐 다음에 수평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VTOL도 있어요. 그래서 꼭 왼쪽에 보이는 이 멀티 로터 형태가 드론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 또 이제 UAM도 있어서 UAV와 UAM이 헷갈릴 때도 있는데,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비행 항공교통,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해서 택시나 버스 같은 구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사람을 태우기만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헬리콥터나 비행기처럼 안에 조종자가 있으면 이제 무인기가 아니니까 드론이 아니게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그림처럼 보이는 대로 멀티콥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제 회전익만 있고, 이 회전익이 이제 여러 360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제어를 하는 자이로플레인이라는 종류도 있고요. 모터 개수에 따라서 뭐 헥사콥터, 옥토콥터로 나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의 모터로 되어 있는 쿼드콥터이기 때문에 쿼드콥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사용할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실비행에서도 사실 쿼드콥터를 다루기 때문에 쿼드콥터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은 제가 그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기체 사진인데요. 일단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종자가 조종기로 어떤 입력을 줬을 때 그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서 모터에 얼마나를 줄지 판단하는 이제 CPU 혹은 뇌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온 걸 처리해서 적절한 제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ESC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터가 어느 속도로 돌지를 전류를 통해서 이제 바꿔주는 친구고, 각 모터마다 이제 하나씩 설치되고, 또 ESC도 뭐 종류가 다양하지만 뭐 구체적인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RC 조종기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할 때 조종하는 거, 그 신호를 받는 수신기가 이제 있어야 되고, 이 수신기는 당연히 FC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체 이제 틀을 뜻하는 게 이제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은 이렇게 쿼드콥터 같은 경우 이제 네 가지 모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겠고, 전체 크기
이제 모터 지름으로 기준으로 따지는데 축 간의 이제 거리로 따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설치할 수 있는 센서의 공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배터리와 함께 했을 때 무게에 따라서 비행 시간이 달라지거나 모터나 프로펠러를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할 때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은 그냥 이런 구성 요소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에 장착되어야 하는 센서들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런 센서가 필요한 이유는 기체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카카오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가끔 GPS가 오차가 있어서 다른 데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길을 잘못 들거나 혹은 자기 위치로 제대로 맞게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드론의 이제 위치가 잘못 측정돼 있으면 올바른 제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IMU고 IMU는 가속도, 각속도, 지자기로 이루어집니다. 가속도와 각속도만 포함하면 이제 6축, 지자기까지 포함하면 9축이 있고 여기에 뭐 몇 가지 더 센서가 붙으면 뭐 10축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축은 이제 우리가 X축, Y축 할 때 축이고요. 이제 가속도, 자유로, 지자기는 각각의 그 얻을 수 있는 값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센서와 융합을 해가지고 오차가 생기는 걸 보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IMU를 기준으로 해서 좀 찾아보시고 알아보셔도 되게 보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G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성을 이용해서 기체의 절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IMU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누적되는 결과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오는데 GPS는 위성을 통해서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밖에서는 못 쓰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도시처럼 빌딩이 많거나 구름이 많이 낀 경우에도 좀 오차가 많은 경우가 있고 또 고도 같은 경우도 좀 잘 못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해서 뭐 프레임 간의 이동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거나 IMU와 결합해 가지고 위치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GPS가 쓸 수 없는 실내 같은 환경에서 쓰기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디 라이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달아가지고 지면과의 거리를 재거나 압력 센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치를 알았다고 치면 이제 제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쿼드콥터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플러스와 X로 나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X 구성을 기준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멀티콥터는 짝수개의 모터가 동일한 축 방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 방향이 서로 좀 다르게 되면 제어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걸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터가 회전하면서 이제 내는 힘을 알 수 있는데요. 수직 방향으로 이제 힘이 생기고 그럼 그 힘이 생긴 그 방향으로 해서 이제 토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그 교차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모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F1, F3는 반시계로 돌고 있는데 이 네 개가 모두 교차로 위치하고 짝수개가 있기 때문에 이 토크가 평형을 이뤄서 이제 기체가 뭐 기울면서 쓰러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모터로 6개의 자유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개수가 같거나 이제 자유도가 더 적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제 드론은 이제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조종을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4개의 모터를 각각 제어하는 식으로 제어하면 어렵기 때문에 스로틀, 롤, 피치, 요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어기에서 처리를 해서 FC에서 처리를 해서 각 모터에 얼마나 이제 속도를 돌릴 건지를 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조종기는 이제 뭐 모드 1, 모드 2가 있지만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왼쪽에 스로틀, 그 스로틀을
그 왼쪽을 좌우로 움직일 때 요를 제어합니다. 좌우 회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롤과 피치를 제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롤, 피치, 스로틀, 요가 어떻게 제어되는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를 생각했을 때 네 개의 축에서 내는 힘의 합이 이제 기체 무게와 동일해지면 그럼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니까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 스로틀을 올리면 네 개의 모터의 힘이 동일하게 이제 증가하면서 그 무게보다 큰 양만큼 이제 힘이 더 위쪽 방향으로 가겠죠, 총합이. 그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짝수계로 있었기 때문에 특정 방향의 모터의 힘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타우2, 타우4,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모터가 힘만 증가하면 전체 힘도 증가하기 때문에 돌면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편에 위치하는 모터 힘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두 번째, 네 번째 반시계 방향의 힘을 증가시키면 기체는 모터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터를 잡고 이 프로펠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시계 방향으로 모터가 돌 때 프로펠러 잡고 있으면 모터가 이제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기체가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반작용에 의해서 이 전체 기체는 이제 반시계로 돌게 됩니다. 요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제어를 하면 얘가 이제 시계로 돌고 이제 모터들은 두 모터의 반시계 방향 모터의 힘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롤과 피치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치부터 설명을 하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뒷부분 두 개의 모터에 힘을 크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그림처럼 뒷부분 힘이 커지면서 앞뒤 평형이 깨져서 드론이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기울면 더 이상 이 모터 축의 수직이 중력 방향과 수직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까 네 개의 축의 합이 아니라 이 윗방향으로의 네 개의 합이 무게와 동일해야 고도가 유지될 거고, 그럼 이제는 앞으로 가는 방향의 힘이 그 반대되는 힘 없이 앞으로 가는 힘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드론은 반드시 회전과 이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평형을 유지한 채로 수평을 유지한 채로 좌우나 앞뒤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롤도 사실 쉬운데 같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드론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왼쪽에 있는 모터들의 힘을 증가시키면 똑같이 기울고, 그러면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의 힘이 나뉘고 그 방향으로 힘이 생기니까 이제 날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동작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제어의 기초인데 제가 일단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어를 그냥 넣어준 그대로 하는 것을 오픈 루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드론을 치면 드론이 이렇게 기울겠죠? 순간적으로. 그럼 오픈 루프 시스템에선 우리가 그 기울어진 만큼 이 드론을 조종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제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람이 불기만 해도 얘가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맞춰줘서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픈 루프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클로즈드 루프는 뭐냐면 우리가 짜놓은 제어기 안에서 자동으로 얘를 보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우는 오차가 발생을 했을 때 나는 평행을 주고 있었는데 현재 이제 기체가 기울었다. 그럼 이제 IMU 아까 말씀드린 센서들에서 얘가 기울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풋과 오차,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에러만큼을 우리가 넣어준 값에 다시 보정을 해서 넣어준다. 이게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어기들은 PID, AQR, MPC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고 추천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볼게요. 일단은 그 PID 제어기를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날고 있을 때 이렇게 제어를 줬을 때 기울지 않고 이 기운 상태를 잘 유지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제어기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쉽게 상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넣어준 인풋은 그대로 있는데 그 에러를 보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상태 유지를 못하고 네, 떨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링크 추천드릴 건데 이제 매트랩에서 이제 드론 프로그래밍으로 치면 여기 그 플레이리스트 몇 개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앞에 4가지 정도? 다섯 개 있구나. 여기 1번, 2번 해가지고 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저도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봤던 영상인데 제가 설명한 거에 보충 설명이랑 이 조종기로 어떻게 얘가 제어되는지 내용들이 이제 잘 들어가 있고 또 PID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강되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제어기들이 다 PID여서 이제 이 영상 이따가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뭐 이 내용을 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